이렇게 띄워보니까 더운 거 아니야? 지가 안 했어? 알았어. 하나 먹습니다. 그렇지. 고맙습니다. 한번 정리부터 쓰임이 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은 저번에 풀어온 네 문제는 다들 잘 풀어오신 것 같고, 수현이가 한 문제가 좀 걸리긴 했는데, 그건 이따가 선생님이 나도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이제 지수로 함수에 이제 그런 문제, 초반의 문제들은 뭐 그닥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알겠죠? 그런 걸 따지는 문제들이 이제 있었고, 이 초반의 문제들이, 수능 중에서 초반의 문제들이 다 평가원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 가면 사설 문제들을 선생님 좀 유사한 형태를 넣어놨는데, 그것들은 오늘 과제를 드리고, 평가원에서 나왔던 또 문제들 몇 개를 오늘 풀어드리면서, 아, 요렇게까지 따져야 되는구나, 라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55번. 14페이지, 숙제가 아니었던 그 다음 페이지에 55번 문제부터 이야기를 같이 해보죠. 요거는 선생님을 같이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닙니다. 요것도 먼저 하자. 55번을 요거는 뭐 같이 풀면서 얘기 좀 해보죠. 이건 해석 문제라서. 자, 양수 A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수로 함수에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유형이다라고 정리한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원래 보통 단어마다 수능적 해석을 들어가면 만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두 유형이 상황에 따라서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은 다양한 환경을 연습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외에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제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일 텐데, 일단은 그 이전까지 문제가 간단하게 세팅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프린트로 선생님이 작업해서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평가원에서 냈던 기출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55번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다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함수적 해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류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그래프 해석 문제다라고 뒤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 시간까지 풀었던 문제가 그래프 좌표 대입, 그죠? 뭐 대입에서 연산하는 그런 류의 문제들을 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55번을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좀 딱 봤을 때 이제 얘를 이제 생각이 들겠죠. 대충 뭐 그려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 마이너스 1과 6 사이의 요 2차 함수야 뭐 위로 볼록한 상태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딱 봤을 때 x는 5가 점근선일 것이고, 그렇죠? 6부터 끊겼으니까 6을 넣어버리면은 0 되네. 그럼 6,0에서 이렇게 위로 샥 올라가는 거,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고, 앞에 곱한 a에 의해서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겠죠. a가 뭐 2가 되면 위로 2배 올라갈 것이고, 2분의 1 되면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방향성이 얼추 보이는 세팅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t-1부터 t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t가 양수인데 제일 작은 게 0이니까 0을 딱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t가 양수인 상태에서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그럼 딱 두 칸을 자르는 거죠. 그죠? t-1부터 t 플러스 1이면 그 시작점부터 x가 2만큼 진행한 거지. 두 칸만큼을 다 잘랐을 때 그때 생기는 fx의 최대값을 gt를 하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방향성은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gt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지. 그렇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만 자릅시다. 마이너스 여기다 치고 6이 뭐지?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지금 보면은 0과 6, 0,0과 그죠? 6,6을 지나는 6,0, 0,0과 6,0을 지나는, 그죠? 위로 블록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좀 꼼꼼히 그려보면 3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9 더하기 18 3,9가 꼭지점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자세히 그리면 마이너스로 대입해 놓을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지금 21번이니까 번호대가 있으니까 선생님 좀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7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나고 여기서부터 원점을 지나고 6에 찍히고 3,9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의 2차 함수가 있는 거고, 뭐 정확히 따지면 빵꾸 뚫렸지만, 그 다음 함수에서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죠.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5가 점근선, 여기 점근선이 되죠. x로의 점근선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6,0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채워지면서 연속함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는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하고요. 0,0과 6,0을 지나는, 그죠? 로그 함수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A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라 했냐면 t-1부터 t-1부터 x가 t 플러스 1까지 요 놈의 최소값, 최대값이 GT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GT를 보면, 이거 뭐 이런 식이겠죠. GT를 보면, T가 지금 양수니까, 제일 첫 지점부터 얘기를 하면요. T가 0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아마 여기 있을 텐데, 1까지. 여기 높이가 일단 체크해볼까요? 1을 넣어버리면, 5네, 5. 5는 좀 위에 있겠다. 5면은 대충 한 절반부터 이 정도? 여기 있겠네. 여기가 5. 요 높이가 최대값이니까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GT는 여기 그게 좀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T가 만약에 0에서 출발한다면 마이너스 1까지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때 최대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T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여기를 이제 GT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겠죠? 상황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기 높이가 3입니다. 그죠? 그럼 T가 2일 때 최대값이 9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T는 이제 요 끝 지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 T 플러스 1이니까 그죠? 어쨌든 GT의 그래프를 이 축은 다르지만 높이만 그려오면 얘가 이렇게 최대값이 따라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봐봐 T가 지금 2가 됐을 때 최대값이 9가 될 것이고요. 요 두 칸이 1부터 3까지니까 T가 2일 때 얘가 이제 좀 더 옆으로 딱 밀리는 순간 얘가 여기를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GT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겠죠. 됐습니까? T가 어디까지냐면 아마도 T가 좀 가운데 껴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T-1이 3이 되는 T가 4일 때까지 여기가 아마 T가 4일 때겠네요. 좀 애매하네요. T가 4일 때까지 어쨌든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T가 아마 T가 4가 되면 T가 4가 될 때까지 딱 여기 지금 생길 거란 말이에요. T가 4일 때 3부터 5까지일 거니까. 여기서 3부터 5라면 잠깐만 높이가 한 칸이 자세히 그려보면 여기 5일 때 여기 T가 5겠죠. T가 5가 아니라 여기 T가 5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T가 4일 때 3과 5를 탁 찍을 거니까 그때까지 높이가 이렇게 고정되는 거죠. 여기로 따라가다가 고정돼서 따라가겠지. 여기서 그러다 다시 이제 얘가 이렇게 밀리는 순간 다시 곡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GT의 그래프.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아마 이게 얘가 이 정도의 간격으로 내려올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쭉 내려오다가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봐봐. 여기서 두 칸을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 T-를 대입한 게 최대가 되는 건데 그러다가 아마 얘가 여기 5까지 왔으니까 쭉 넘어갈 때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여길 따라오다가 쉽게 말하면 요 최대값을 따라오다가 t 플러스 1이 점점 6을 지나가고 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이후부터는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대가 되겠지. 이래서 그럼 이게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여기 어딘가에 t-1을 대입하고 같은 높이에 여기 어딘가에 t 플러스 1을 대입을 했으면 알겠죠? 그럼 얘가 봐봐 최대값이 얘를 찍고 가다가 두 칸 넘어와서 딱 같아지는 요 순간 요 순간이 뭐냐면 여기가 t-1 여기가 t 플러스 1인데 그때 높이가 똑같을 때까지는 얘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가 얘를 더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 높이를 따라가는 거죠. 이 높이.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도 얘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요 간격도 2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 아마 딱 같은 높이에 콕 찍혀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그림이 아마 GT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두 칸을 잘라가서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자 그때 0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쭉 가면 얘가 쭉 올라가겠지 계속 무한대까지.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의 상황인 건데 그때 GT의 최소값이 5가 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지금 나는 GT의 이렇게 만든 GT의 최소값이 5가 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질문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최소가 5가 되는 봐봐. 얘가 지금 처음 출발이 5였습니다. 알겠죠? 5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탁 찍고 탁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지금 그림상은 최소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림상 최소값이 여기 높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여기 그럴 필요 없죠. 요 높이가 최소 아니에요? 아까 쌤 얘기했던 t-1을 왼쪽에 대입한 거랑 오른쪽에 대입한 요 콕 찍은 요 지점. 요게 최소인데, 그죠? 얘가 뭐라 했냐면 G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콕 찍고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지금 쌤이 판단한 걸로 봤을 때 최소값은 요 점의 y좌표가 최소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소값이 5가 된다. 그러면 요 놈이 봐봐. 요 놈이 이미 GT는 5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높이가 5보다 어떻게 돼야 돼? 5 이상이 돼야 되겠죠. 범위를 얘기한 이유가 이런 거야. 여기가 5라는 건 아니고 알겠죠? 여기가 5가 돼도 되겠죠. 왜? 처음에도 5였고 옆에 그래프를 그리면 최소가 5를 찍었으면 같은 최소값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만약 여기가 5가 아니라 뭐 7이었어. 그럼 되는 거죠. 왜? 이미 최소값이 5란 말이야. 그럼 내려서 7을 찍고 올라가서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만약 여기가 만 3이었어. 그럼 안 되는 거죠. 왜? 처음에 5로 출발했으나 내려 찍은 점이 3이었다면 최소값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결국 여기 지점의 값이 5 이상 되는 그때 이제 A 값의 범위를 찾아서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미 봐봐. 어차피 A는 A 값이 클수록 얘가 올라가는 거고요. A 값이 작을수록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말하는 A의 최소값이라는 건 얘가 가장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딱 5가 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등식으로 풀 필요가 없이 등식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상황이 되겠어요? 어차피 A의 크기가 A가 커질수록 얘가 올라갈 거니까 그럼 요 두 칸 지점에서 이 점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위로. A가 낮으면 낮을수록 요 콕 찍은 요 점이 내려가겠죠. 알겠죠? 그럼 얘가 말하는 그 양수의 최소값이라는 건 얘가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최대한 내려간다는 건 5와 똑같을 수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A 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t-를 대입한 값과 여기에 t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둘 다 얼마가 되는가? 5가 되는 값을 구해라. 그때가 A의 최소값일 거다라는 거죠. 그럼 A의 범위를 구하지 않고 등식으로 풀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봐봐. 이미 답이 나와버리는 게 오른쪽 함수에서는 A가 껴있으니까 그걸 좀 이따 대입을 하고요. 왼쪽에다 먼저 대입하면 빠르겠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니까 난 얘가 5가 되는 지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얘가 5가 되는 지점이 이미 잡아놨어요. 5야 5. 그렇죠? 여기 1,5였기 때문에 5,5를 지날 거 아니야. 대칭이니까. 그렇죠? 그 말은 요 t-1이 5가 되면 돼. 이랬어요? 결국 얘가 말하는 상황에서의 t값은 6이 되는 환경이 뭐야? t-5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7이 되겠죠. 7.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오른쪽에 로그 함수에 7을 대입한 게 5가 되는 그 시점이 A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함수에 7을 집어넣어버리면 A 로그 4에 X에 7을 집어넣어버리면 2가 5가 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A의 최소값이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맞죠? 2분의 1이니까 정답의 A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잘 되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그래프 해석 문제였다. 그래서 요런 좀 디테일한 그래프 해석들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만한 나머지는 여러분 풀이를 할 만한 또 사설 문제를 좀 넣어놨고요. 요런 이제 기조에 맞는 문제를 잘 뽑아서 넣어놨으니까 요건 숙제로 드리고 다음 주에 풀이해드리고요. 58번 요거는 이제 우리 저번 교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풀어와봐. 요 처음 보는 친구는 처음에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도전! 기억, 니은 정도는 가볍게 또 뚫을 수 있을 거니까 한번 해봐봐. 58번. 너네가 해보고 풀이하지. 58번 도전. 이건 뭐 이해했으니까 이따가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기억, 니은까지만 판단하는 거는 기억, 니은까지 판단은 그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거 좀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 이제 함수의 움직임이 좀 뭔가 캐치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고 디귿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그 해석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교대는 21번이니까 한 5분 드리겠습니다. 해봐봐. 자, 그 정도 고민해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문제를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안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야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 이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어쨌든 앞쪽에서 우리가 어쨌든 식으로 비비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는데 사실 그런 문제 가장 이제 좀 어렵지 않은 모양의 포인트는 대부분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프 잡혀져 있는 문제는 일반적인 형태, 물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보통 그림 다 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주고 상황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데 신경 쓰지 마. 대신 연산이 빡셀 거야. 각오하고 덤벼. 이런 문제가 앞쪽에 스타일이었다면 알겠죠? 이쪽은 이제 그림을 보통 안 주죠. 왜?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요구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래프 좌표된 문제 쪽에서도 그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게 부담이 없다면 그려야죠. 알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했던 그래프 좌표 데이비트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관계식들인 거잖아. 그쵸? 그런 게 보인다면 그거는 세팅을 해놓긴 해야지. 알겠죠? 그럼 앞에서 연습하면 당연히 준비가 장착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어떤 방향성을 요구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형태가 이런 것들 다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야. 그거 좀 구분을 좀 앞에 문제와 좀 구분해서. 아니 모양상 한번 봐봐봐. 선생님 크게 두 분류로 해놨잖아. 그쵸? 이 그래프 해석의 모양들과 그래프 좌표대의 모양은 가장 뚜렷한 방식은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지만 그림이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그래프 좌표대의 모양이죠. 그림을 안 주고 함수를 요구하는 문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문제인 건데 여기 봤을 때 봐봐요. 얘를 딱 보는 순간 먼저 여러분들 얘의 그림부터 떠올라야 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로그 x는요? 로그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걔를 x축 대칭해서 뒤집어질 것이고, 그렇죠? 이게 t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는 상태구나 라는 게 관측이 되겠죠. 그죠? 이게 그렇게 슬쩍 보이면서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요 y는 2x를 띡 그려놓고, 그죠? 그렇습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위치도가 2다 보니까 어차피 역함수 관계가 좀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는 걸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막혔기 때문에 역함수를 연결시킬 필요는 굳이 없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건데 상황을 좀 그려내면 봐봐요. 이 정도는 이제 그림이 부담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일단 y는 마이너스 로그 2x부터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거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로그 x입니다. 일단 여기 기점이겠죠. 그죠? 여기 이제 플러스 t를 했다는 건 t가 양수면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고 t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 중에 뭐 하나 그려도 풀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 거야. 원래 그림이 0,2를 지나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y는 2x 마이너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t가 양수가 되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t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겠죠. 뭐 이 정도의 반경으로 이 식을 보자마자 일단은 그림의 어떤 상황부터 체크돼야 돼. 왜? 복잡한 그림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걸 기점으로 고민해야죠. 그때가 뭐라 했냐면 요 점의 x좌표를 ft라 하자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ft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건데 얘 둘을 연립한 놈의 방정식에 실근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근데 연립을 했을 때 이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힌트는 내는 거기 때문에 식은 적어놔야죠.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로그 x 더하기 t는 2의 x 마이너스 t 얘의 실근이 결국 ft라는 거죠. 이걸 뭐 여기 집어넣고 써도 되긴 하지만 알겠죠? 뭐 ft나 모양이 별로 안 이쁘니까 알겠죠? 이 정도만 적어놔도 될 것 같고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를 ft는 알파를 잡고 여기를 알파를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관계식은 챙겨놔야죠. 이건 그래프 좌표대비할 때 하던 거니까 알겠죠? 어쨌든 저 방정식 실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우리 풀이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환경 좋습니다. 그때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쭉 참인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억이 보통 힌트를 제공을 하죠. 그죠? 기억을 한번 가보시면 F1이 1이고 F1은 1이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F2는 2냐 그랬어. 확인해 보시죠. F1이 1이라는 건 F1이라는 건 T가 1이라는 소리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보면 T가 1이라면 마이너스 로그 2x 더하기 1는
2의 x-1을 대비하는 건데 얘의 실근이 1이냐라고 묻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워놓으면 되겠죠? 내가 구하는 게 아니니까. x 1 넣어버리면 얘 1 되고요. x 1 넣어버리면 1 됩니다. 참이네. 얘를 맞네. 그죠? 그럼 만약에 t에 2를 넣어버리면 자 f2는 t에 2를 넣는 거니까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f2는 2냐 그랬어. 자 얘를 만족하는 실근은 2냐 그랬어. x 1을 넣어보면 얘 1이고요. 2 넣으면 1. 그러네. 참입니다. 그쵸? 기억이 참인 건 어찌 보면 이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림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도 그림이 나와 있고 식을 두 번째로 써놓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다음 니은을 보시면 자, 니은 이렇습니다. 얘가 뭐라 했냐면 니은을 보시면 니은부터가 이제 니은 때문에 니은 디귿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여기 있겠죠. 그래프 해석이라는 모양으로 t 값이 증가하면 ft도 증가하냐 그랬어. 자, 상황 체크해 볼게요. 자, t 값이 증가하면 요 로그 함수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죠. 로그 함수가 위로 올라가면 ft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야, 이 함수가 위로 이렇게 올려. 둘 같이 움직이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씩 해. 얘가 t가 증가하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있는 교점 x좌표 뒤로 갈 거 아니야. 커지겠네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지수 함수가 t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 ft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뒤로 가니까. 그러면 얘가 위로 가는 것도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둘 다 ft는 뒤로 보이는 거니까 아 t가 증가할수록 ft는 증가하겠네요. 이는 차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그래프를 보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래서 자 기억 니은은 그래프를 조금만 나눌 수 있으면 바로 잡아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잡아내면 되고 보통 디귿이 어려우니까 디귿을 볼게요. 자,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 모든 양수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판단을 한다면 f1이 지금 1이고요. f2는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기호가 연결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t가 1일 때는 ft 값이 1인 거니까 같고 t가 2일 때도 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뭐 여기 사이 값이나 얘보다 큰 값을 좀 때려나갔을 때 뭔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건 기업에서 힌트를 잡아내는 건데 그걸 직접 따져보면 따져볼 수 있으나 생각보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계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고 기업 같은 이것이 뭔가 연계성은 있어야 자신 알겠죠? t가 1일 때 1이 되고 2일 때 2가 되는데 양수일 때 항상 이렇게 크냐라는 얘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조상 관계를 봤을 때 y는 ft와 그죠? 이렇게 y는 t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이잖아. ft는 t 그죠? 이런 함수가 지금 그 교점이 두 함수의 교점이 물론 y는 ft는 우리가 그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교점이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라는 건데 이해했습니까? 그럼 만약에 양수 범위에서 항상 크려면 얘가 둘 다 중근을 갖긴 해야 될 거야. 단순하게 본다면 그죠? 왜냐면 얘가 이 교점이 크로스가 되는 교점이라면 그 지점에서 크기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거짓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둘이 1과 2에서 튕기는 중근을 갖는 그런 성향을 띠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도도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판단이 안 돼요. 사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나는 이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업에서 뭔가 힌트 던진 게 있으면요 이게 보기추론이나 그래서 연계되는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다른 문제는 좀 좋은 역할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지금 FT가 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알겠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 잠깐만 이게 지금 니은에서 t가 증가하면 ft도 증가하는 거니까 ft는 어차피 증가함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y는 t도 이게 x 대신 t가 있는 거니까 직선이잖아. 이건 단순 직선. 얘는 증가함수. 그죠? 근데 얘는 직선 아닐 거야. 곡선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과 2에서 이 곡선이 증가함수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 잠깐만. 야 이거 지금 쌤의 논리로 판단 가능할 것 같은데요? y는 t라는 직선이 있어. 그죠? ft가 뭔지 몰라. 근데 나에서 뭘 알았어? 얘는 증가함수라는 걸 알았어. 이해했어요? 오케이?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면 야 얘가 증가함수인데 y는 t는 이런 직선이야. 그치? x 대신 t가 있는 겁니다. y는 x 먼저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인데
내가 뭘 알고 있어? 기억으로 인해서 1,1과 2,1을 지나는 걸 알고 있어. 그죠? 이 함수는 이 두 점을 지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얘를 t가 양수일 때 얘를 항상 만족하려면 ft가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뚫고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얘 틀린 거죠. 왜?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이 두 점을 지날 때 얘가 만약에 이걸 만족하려면 직선이 아니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튕겨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도 증가하면 될 수 있네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튕겼다가 그렇죠. 증가하면서 또 튕길 수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이렇게 가다가 내려와야 되나? 잠깐만요. 잠시만요. 안 내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갔다가 그치?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네요. 뭐 이런 그림이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게 분명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상태 함수 ft가 못 그려지 안 그려집니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뚫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되는데 사실 알겠습니까? 근데 거의 강한 확실히 예측이지만 이걸 풀이로 잡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이걸로 풀리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두 번 튕기려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내려와도 되네. 왜? 올라갔다 내려와야지만 둘 다 튕긴다면은 이건 거짓일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안 벌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려보니까 알겠네요. 이게 그냥 올라가면서 두 번 튕길 수는 있습니다. 출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함수 세팅 자체가 이걸로 뭐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네요. 알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FT 상황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왜냐면 X좌표 FT 잡혀있다 보니까 알겠죠? 그거를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쌤이 얘기한 이런 식의 접근들은 되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알겠죠? 그런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걸로 명확함은 없고 거의 강원학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명확하게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얘가 뭐라 했냐면 FT란 놈이 T보다 크냐 그랬어. 주먹. FT는 지금 X좌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지점이 T란 지점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해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쌤이 지수로그 함수를 또 할 때마다 지수로그 함수 이제 할 때마다 내가 뭘 강조하냐면 그래프 좌표 대입에서는 그 직선의 비가 나오면 XY 좌표의 비를 써야 된다. 기울기를 길이비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역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길이를 잡아낼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함수 해석 파트에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Y는 X야. 이것도 아마 기존 친구들 여러 번 들었을 거야. 이거 Y는 G였어요. 여기 점의 X좌표가 X1이야. X1에서 만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질문이 이런 거야. X1이 2보다 큰지 확인해봐. 이 질문인 거야. 당연히 X1은 구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풀죠? 주먹. 이럴 때 어떻게 풀죠?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식은 나와 있어. 연립할 수 없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라서. 알겠습니까? 교점이 하나 있대. 그 교점이 2보다 큰지 확인하래. 너는 어떻게 확인할 거야? X는 못 구해. 못 구하니까 문제 되겠죠. 지금 못 구하잖아, FT를. 어떻게 할 거냐고? 기존 친구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뭔게 어떻게 할 거야? 도현아 어떻게 할 거야?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수영 어떻게 할 거야? 집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교점 못 구하는데 그 교점 X좌표가 2보다 큰지 확인하잖아 나한테. 중요한 얘기야. 어떻게 할 거야? 수현이 어떻게 해야 돼? 기억 안 나? 너? 이 자식들이 진짜 여기 두 함수에다가 X의 2를 대입해봐야지. 그래서 뭐 할 건데? F2랑 G2에 뭘 비교해야 돼? 크기를 비교해야지. 야, 이거 아주 중요한 수능적 해석의 기본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교점을 구할 수 없는 관계에서 그 교점의 위치를 잡으래. 대입해서 크기 비교하는 얘기야. 알겠죠? 왜? 봐봐, 생각해봐. 첫 번째 가정. 쌤, 2를 대입해서 봤더니 F2가 더 크던데요? 그래? 그러면 X는 2가 여기 떠도 돼요. 그러니까 F가 더 클 거 아니야. 이랬어? X1보다 2가 더 크다는 얘기죠. 틀렸네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쌤, F2가 G2보다 작던데요? 그래? 그럼 2가 여기다 줘도 돼. 그죠? 얘가 G2고 F2잖아.
이해되겠어? 2가 x5보다 작다는 얘기네요. 얘를 만족했어? 참이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직선의 비율을 적용해서 푸는 것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 해석에 쓰이는 기본 도구가 알겠죠? 오케이? 자, 얘를 우리가 봤을 때 요게 x좌표이기 때문에 왜 ft가 지금 x좌표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게 맞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지현아 집중해라. 이거를 먼저 그럼 봐봐. 선생님 ft가 항상 t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ft가 있고 t가 더 크다고? ft가 크다고? t가 여기 앞에 있었네요. t가 앞에. 그죠? 그러려면 t를 봐봐. 로그 함수에 t를 대입한 게 지수 함수에 t를 대입한 것보다 항상 커야 되겠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얘가 얘기한 질문 이겁니다.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이 범위에서 t를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t 더하기 t가, 그죠? 크거나 같다. 어디? t를 저기 대입하면 1이네요. 그죠? t가 양수일 때 항상 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봐 이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풀라는 거죠. ft는 우리한테 뭔가 구역이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풀기 어렵지만 요거는 함수 저기 나왔으니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확인할 때 또한 그래프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식으로 풀 수 없어요. 알겠죠? 얘를 넘기겠습니다. t-1이란 직선이 로그 2의 t보다 항상 그건 아니야. t가 양수입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뭐 누르면 안 되겠죠. 지수조건 때문에. 체크해볼게요. 자, 얘는 그려야죠. 요것들은 풀이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 로그 2의 t가 어떻게 됐어? 1,0을 지나고 이게 되나? 자, y는 t-는요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잖아. 직선이 그럼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오케이? 여기 뭐 마이너스도 지날 거니까. 이해했어요? 뭐야? 양수 범위에서 크로스가 되네요. 그죠? 이해했어요? 이거 아까 쌤 예측한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일 겁니다. 지나간 함수. 알겠습니까? 물론 ft 그림은 아니지만 그러면 얘가 크로스했다는 것은 항상 얘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공부할 게 많아요. 알겠죠? 두 문제가 잘 꼼꼼하게 체크해서 풀어야 될 그런 해석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벌써 거의 그로게 상태지. 잠깐시오. 야, 복습표 하나 챙겨놔. 자기 너네 풀어야 되니까. 챙겨놔. 집결식. 따로 개별 좀 있으면 하세요. 잠깐만요. 2분 뒤에 합시다. 선생님. 파일 하나 안 보내놨다. 이제 또 가시죠. 일로 오세요. 또 선생님이 또 풀어드릴 만한 문제가 나머지는 선생님이 손을 안 대는 게 근데 어려워요. 이 그래프 해석이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프 좌표 대입물도 뭔가 좀 그냥 그죠? 어금니 깨물고 끌고 가면 또 답까지 잘 잡아낼 수 있는데 그래프 해석 파트는 이게 말 그대로 해석이 안 되면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알겠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많이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제 평가 쪽부터 이야기하시죠. 60번 문제입니다. 이거 기억나요? 이거 쌤이 한 2번 정도 풀었는데 수업 중에는 2번 정도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나야 지겨울 정도 풀어서 너네 문제 기억나? 전혀? 처음 본 느낌이 아까 그 58번 문제는 물론 그건 한 번 교재로만 한 번 다 풀어봤던 문제인데 아까 풀이하는 거 보니까 뭐 전혀 여러분들 경험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문제 어떻게? 이 문제는 쌤 기억으로 2번 풀어줬는데 세 번째인데 우리 이제 기존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에 세 번째인데 어떻게 옮겨 좀 이렇게 문제 기억나요? 쌤나 어떻게 이 문제 기억나? 저도 기억 새로워? 저나 새로워? 이게 새롭다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아마 수업을 했을 그 당시 2번의 경험이죠 여러분. 기존 친구들은요 2번의 경험 당시 소리가 좀 복잡하고 기니까 복습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절대 이런 수준의 문제를 이게 건드릴 수가 없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습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후반전에서는 복습을 또 이제 수업 중에 녹여내고 있으니까 이따 잘 풀어야 되니까 잘 봐. 알았어? 문제 보시죠. 자, 뭐 14번이니까 또 뭐 레벨이 있겠죠.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연수입니다. 찍으라는 얘기죠. 그렇지? A, B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fx가 2x 플러스 a 더하기 b 라는 놈과 x가 마이너스 8이랍니다. a, b는 자연수예요. 얘를 약간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충 보이죠? 얘를 대충 그릴 때는 쌤이 삼각함수도 그렇고 요 지수함수 마찬가지인데 얘는 y는 b를 기준으로 이렇게만 그리면 돼. 미치가 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어디 막 마이너스 8 끊었어. 이쪽만 보라는 거지. 그죠? 뭔가 좀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은 이거 그려놔 이렇게 좋지 뭐. 나중에 저거 가지고 보면서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면은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 대충 따로 그려볼게요. 플러스 8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는 얘 같은 경우는 y는 8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야 돼.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건데 x축 대칭한 흔적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죠.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가요. 이런 식의 그림이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x는 마이너스 8도 끊어놓을까? x는 마이너스 8이면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8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승 더하기 8이네요. 괜찮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8 넣죠. 그러네요. 요건 당연히 구하는 얘기는 아닌 거겠죠. 어제 자연수란 멘트도 좀 인식이 되니까 얘가 아마 대충 보면 뭐 7점 얼마나 되겠지. 그죠? 7.99쯤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뭐 이 정도의 상황으로 관측됩니다. 그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빵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8에 붙어 있겠네. 그죠? 얘가 엄청 작은 값이잖아. 그죠? 뭐 무한수만큼 작진 않지만 되게 작은 값이니까. 그죠? 얘가 엄청 붙어 있겠네요. 거의 뭐 여기서 내려온 느낌인데.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아주 작은, 아주 요만큼 뺀 8에서 그렇죠? 그런 상태로 상황을 판단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다음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S는 못합니다. 자, 집합 fx의 결과, 즉 치역이 이 집합의 원소인데, 알겠죠? y 값을 얘기하는 거죠. 치역이 원소인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k를 딱 잘랐을 때 k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을 봤을 때 치역들만 적으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게 원소인데, 근데 얘 원소 중 정수인 것, 그중에 치역들 중에 정수인 게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그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알겠죠? 2개가 되는 모든 실수 k 값의 범위가 3부터 4까지야. 특이한 건 4일 때 능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내에서 치역 중에 정수인 걸 체크해 봤을 때, 알겠죠? 2개가 되는 범위는 이렇게만 나와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A, B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놔야 되겠죠. 치역을 보려면 그림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을 보면 얘가 3부터 4니까 일단 그려볼게요. 아마 요거는 정확한 그림이니까 얘를 그려보면, 자, x가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잠깐만 이제 쌤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얘부터 그릴게요. y는 8이고 이쯤이다 치고 근데 보여야 되니까 y는 8이고,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8을 넣어버리면 여기서 출발하는 빵뽕 맞죠? 빵꾸 뚫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알겠죠? 뭔가 중간 지점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만 0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8에서 27분의 1 빼는 거니까 율날 조금 내려온 거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옆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인 거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또 체크 좀 해보면 내가 K가 3일 때와 4일 때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좀 합시다. 여기 X에 3을 넣어버리면 Y가 3 넣어버리면요 7 되겠어. 3,7이 지나고 X에 4 넣어버리면 4 넣으면 5가 되겠다. 이런 거 좀 잡아야 뭔가 좀 판단이 편하겠죠. 얘가 봐봐, 여기는 뭐 여기는 여기는 굳이 쓴다면 얘는 7점 얼마 볼까? 그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요거 함수, 지수 함수겠지.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가 되는 건데, 그때 아마
그 3을 넣었을 때 7이었죠. 3을 넣으면 3을 좀 이 정도 하는 게 3을 넣었을 때 여기 높이가 7. 4를 넣은 게 5. 많이 들어갔다 그지? 4를 넣은 게 5.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 알겠죠? 좀 되게 잘게 썰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번호대가 있고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런 상태라는 건데 그때 이제 여기는 여기 왼쪽 그림이 이제 핵심인 거죠. 왼쪽 그림은 저기 나와 있잖아, 그죠? y는 b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8일 때 뭐 적어놓을까? 여기 높이는 2의 a 마이너스 8제곱 더하기 b. 이거 뭐 얼마인지 모르죠, 알겠죠? 뭐 이런 상태인 건데 요만큼을 그려야 돼.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 아마 이렇게 올라서 틱 찍어주겠죠? 여기 마이너스 8이 지금 있을 거니까 여기가 이제 y는 b가 자연수니까 여기 어딘가 y는 b를 긋고 이렇게 올라서 꽂혔겠지. 이렇게 꽂히는 게 여기 만날 수도 있고 여기 방금 뚫렸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y는 b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지. 이랬으니까 그런 상태인 건데 그러면 k를 잡아서 왼쪽을 봤을 때 치역이 정수가 2개여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K가 범위로 나와 있으니까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것 중에 그나마 파악하기 쉬운 게 K가 3이잖아. 여기 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봐봐. 치역의 정수가 2개인 K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K가 3일 때도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일단 K가 3일 때부터 잡아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저 범위로 K가 움직여도 똑같이 되게끔 세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K가 3일 때는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K가 3일 때 좀 봅시다. 알겠죠? K가 3이라면 여기가 3인 거니까 요 지점이야. K가 3 이하일 때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K가 3일 때 이미 7이 나왔잖아. 그죠? 그럼 얘가 말하는 정수가 K가 3이라면 얘가 말하는 정수에 일단 7은 확보인 거야.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지나갈 때는 새로운 정수의 치역은 나오지 않죠. 8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오른쪽에 명확한 그림에서는 K가 3이라면 7은 확보.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몇 개가 더 나와야 돼? 1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1개가 봐봐. 선생님 왼쪽 그림에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왼쪽 그림에서 1개가 나오는 거 맞는데 그죠? 만약에 7도 나오고 나머지 1개 또 나오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왼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치역이 fx 결과가 뭐 7과 붙어있는 값들일 거니까 6 1개가 나왔어. 그럼 되는 거죠. 여기서 아니면 뭐 8 1개 나왔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3일 때 7은 잡혔고 여기서 8만 나왔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봐. 여기서 6, 7 2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왜? 여기서 치역이 6, 7 2개 나와버리면 7은 어차피 나온 치역이니까 7은 동일로 1개가 되는 거고 6이 1개 추가되면 그것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치역이 새로운 숫자 1개일 수도 있고 7을 껴서 새로운 숫자 1개에서 2개가 될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되지? 속죄 이해되냐 여기까지? 그럼 봐. 여기서 2개가 나온다는 것은 7이 1개가 있고 나머지 1개의 숫자가 또 있다는 건데 자, 그거는 생각은 해야 돼. 근데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여기 치역이 6, 7 2개 나오는 환경이라면 K가 3 이하를 봤을 때는 치역이 2개인 게 맞죠? K가 3일 때는 통과가 되는 건데 K가 3보다 작은 예를 들면 K가 0이나 가정인 거죠. 그러면 0일 때는 여기서는 7을 담지 못하지만 0 이하에서는 6, 7 2개가 맞잖아. 그러면 정수가 2개 나온다는 거에서 K가 0인 범위도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즉 여기에서는 7이 아닌 치역이 1개만 나와야 되고 알겠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쌤 7도 있고 나머지 새로운 수 1개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K가 3인 지점만 보면 가능한 얘기지만 얘가 얘기하기를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3부터 4까지만 돼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치역이 2개가 나와버리면 K가 더 작아도 2개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3에서 끊기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치역이 새로운 숫자 1개예요. 만 1개만 존재해야 돼.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는 K가 3인 거 풀고 있으니까 알겠죠?
K가 3일 때 7과 동일한 관계와 새로운 관계 두 개를 가져도 3일 때는 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K가 3보다 좀 작을 때도 두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가 더 넓어져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아 여기는 7과 겹치는 건 없어야 되고 새로운 거 한 개만 딱 추가가 돼야 되겠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도현아 내 말 이해되냐? 이해한다면 질문 하세요. 지금 이제 아직 풀이 전에 논리부터 정확히 상황부터 잡고 있는 거니까. 이해 안 되면 네가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한번 해봐. 여기 만약에 치역이 아까처럼 6, 7 두 개 나왔어. 그러면 K가 0일 때도 K가 0이나 가정하면 0 이하일 때 치역은 6, 7 두 개니까 얘를 만족하는 거 0도 있어야지. 쉽게 말하면 0이 없잖아. K가 응. 3, 4, 4이면은 3, 4, 4이면은 X가 3, 4, 4이니까 K가 3, 4 사이에 존재하면 뭐라고? X의 범위가 3, 4 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X의 범위는 이거야. 이 범위에서의 치역이 원소모고 그 중에 정수인 게 두 개인 상황을 따지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봐봐. 3이 어쨌든 얘가 말하는 게 3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일 때부터 체크해보자라는 거고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를 접근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되겠죠? K가 3일 때 봤을 때 K가 3을 딱 찍어버리면 3,7을 지나니까 여기에서 치역이 한 개가 튀어나왔어 일단. 그럼 치역 한 개 있어. 그치? 그 다음 3 이하에서 치역이 두 개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내가 안 그렸단 말이야. 그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새로운 숫자 한 개 가능하고요. 이러면 3일 때 치역 두 개가 맞으니까 그렇죠? 정수인 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6, 7도 가능하잖아. 3일 때만 얘기한다면. 그죠? 여기서 치역이 6, 7 두 개 나왔다면 3일 때를 기준하면은 치역이 7인 거 하나, 6인 거 하나 두 개 나온 거니까 답이 되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왜? 3일 때는 만족을 하지만 여기서 두 개가 나와버리면 K가 2일 때도 얘를 만족해요. K가 2가 돼버리면 2 이하일 때 치역은 두 개가 맞거든. 그러면 여기에 범위가 2도 들어가 있어야지. 1도 들어가 있어야지. 0도 들어가 있어야지. 생각보다 많은 범위가 더 나와줘야 되는 환경인 거죠. 알겠습니까? 원기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는 치역이 새로운 숫자 한 개만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나는 여기 왼쪽 그림을 그릴 때 물론 난 지금 K가 3일 때를 따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7이 아닌 새로운 치역 한 개만 딱 만들어주는 세팅에 A, B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자, Y는 B가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가 예를 들어 Y는 1이면 되겠냐 안 되겠냐? Y는 1이면 말이 안 되죠. 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을 찍을 건데 그렇죠? 끝났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Y가 1 돼버리면 사실은 또 내가 쌤 어차피 선생이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자꾸 보여서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 선생님 Y가 만약에 여기 점근선이 1이면 얘가 1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2에서 딱 박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치역을 2 하나만 만든 거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쌤 3일 때를 기준하면 치역이 얘 2하일 때 7 하나랑 2 하나니까 두 개 맞잖아요. 3보다 작은 쪽을 잡으면 이쪽에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는 거 맞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됐어? 좀 어려운 얘기야. 석주가 이해되냐? 지금 내가 하는 거 이해되냐? B가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가 1이잖아. 그치? 1은 안 되라고 하고 싶은데 반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왜? 선생님 B가 1 돼서 Y는 1의 점수선을 가지면서 여기 새로운 치역이 한 개 만들려면 얘가 쫙 올라가서 2에서 꽂히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치역이 2밖에 없잖아. 이쪽 그림에서.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3일 때도 문제가 없고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치역이 한 개니까는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죠? 우리가 염두하는 게 다 해결되는데 얘도 답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봐봐. 3보다 4까지니까 3일 때는 Y좌표가 7이었고 여기 어딘가 6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5인 거는 필요 없는 게 빵꾸 뚫려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안 볼 거야. 5인 거는 알겠죠? 그러면 K가 이렇게 넓어지면 K가 3을 지나서 3.1, 3.2, 3.4, 3.9까지 가버리면 결국 6, 7이 치역이 되는 순간에 올 거란 말이야. 이해겠어요? 오케이? 그럼 결국 6, 7 중에 한 개를 가져야 될 거야, 이거. 이렇게 새로운 숫자가 한 개가 돼버리면 이해돼?
새로운 숫자 한 개 돼버리면 만약에 뭐 3.9 같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치역이 3개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더 명확해졌네요. 이 1을 찍어보면서 내가 뭘 알게 됐냐면 선생님 이렇게 새로운 숫자가 치역이 들어오면 안 되고 알겠죠? K가 이렇게 3부터 4까지 변할 때도 이 왼쪽을 봤을 때 치역이 계속 2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미 오른쪽에서 7을 하나 잡고 점점 가다 보면 6도 잡힐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됐어요? 여기에서는 치역이 새로운이 아니네. 6이나 7 중에서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6 또는 7 중에서 한 개만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되겠네 라는 판단을 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야지 얘가 말하는 요 범위 안에서 딱 2개가 세팅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6 또는 7이라고 잡아놓겠는데 또 생각을 조금만 더 정확히 해보면 7은 안 되겠다. 알겠습니까? 왜 안 되냐면 7은 3일 때 해결이 안 돼. 그죠? 7이 아닌 건 확실히 필요하네. 왜냐면 3을 딱 찍었을 때는 7인 게 치역이고 여기 왼쪽에 추가로 한 개가 필요하잖아. 7이 아닌. 그죠? 이해됐어? 무조건 6이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치역이 여기 내가 그릴 그래프에서는요 치역이 6만 나와야 돼. 이거 이해되겠냐? 뭔 이해되냐? 이해돼? 솔직히 이해되냐? 치역이 뭐예요? 치역이 y값. 함수에서의 y값. 그게 fx니까. 요걸 치역이라고 불러. 오케이? fx값, y값. 이 원소니까. 수연아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어려운 얘기가 그쵸? 한번 더 하고 봐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x가 k 이하인 범위에서 y 좌표가 정수인 게 2개 나오는 k 범위가 이래야 돼 라는 얘기야. 이랬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에 늘이 있으니까 k가 3일 때부터 3.1, 3.2, 3.3, 3.4, 3.99까지 갔을 때 계속 왼쪽 범위에서는 y 좌표가 정수인 게 2개여야 돼 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럼 봐. k가 3일 때부터 체크해보면 k가 3일 때를 기준하면 3 이하인 상태에서 이미 정수인 게 한 개 나와서 7. 그죠? 그러면 왼쪽에서 7이 아닌 한 개 더 필요해. 그죠? 이해됐습니까? 7이 아닌 한 개 더 필요해. 첫 번째 3은 k가 3일 때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7이 아닌 y 좌표 하나 필요. 한 개가 필요해. 그죠? 근데 한 개만 있어야 돼. 2개 있는 건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쵸? 한 개만 있어야 돼. 2개가 있어버리면 K가 이로 더 넘어와도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범위 없잖아.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이 한 개가 뭐여야 되냐? 봐봐. K가 3.1, 3.2, 3.3 하다 보면 이 6이 된 높이를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K를 잡는다 가정하면 K 이하에서 이미 치역 6, 7 2개란 말이야. 그죠? 근데 아까 우리 7이 아닌 한 개 필요했으니까 그 한 개는 무조건 6이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전에 여기 함수에서 그 정수인 y좌표가 6 한 개만 나와야 돼. 이것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려면 갑니다. 그러려면 6 한 개만 딱 치역이 나오려면 일단 만약에 쌤 저는 왜 왼쪽 그래프에서 치역이 6 한 개인지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라는 건 개별로 우리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단계가 넘어오면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게 넘어왔으면 이제 얘를 추론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 치역이 y좌표가 6 한 개만 나오려면 이 점근선이 y는 5여야 돼요. 왜? y는 4가 돼버리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5부터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 4 이하는 안 돼. y는 6이 돼버리면 말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y는 5여야지. b는 그냥 5야. 확정. 이래서 그러면 y는 5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 y는 5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래서 그래야지 이제 6을 지나갈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때 얘가 꽂히는 요 점이 정확히 6이어도 되고 6.1, 6.2도 상관없잖아. 왜냐면 그죠? y는 5란 점부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 다 끊기는 그 지점이 6보다 커야지. 그래야 여기서 그 y좌표 6이 나올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자연수니까 찍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결국 요 점
마이너스 8을 대입한 여기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한 2에 A 마이너스 8 더하기 5라는 요 점이 그죠? 6보다는 크거 맞아야 돼. 이해했습니까? 그죠? 여기 색칠돼 있습니다. 색칠돼 있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7보다는 작아야 돼. 이래서 왜? 7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아까 7이 추가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이해했습니까? 정답은 이거다. 끝! 이런 문제야. 알겠죠? 자, 풀어보면 5를 빼겠습니다. 1, 2, 3이 돼야 돼. 2의 A-8제곱이 2보단 작아야 돼. 오케이? A는 자연수기 때문에 풀 수 있죠. A가 얼마나 있어? 8이어야 되겠네. 2의 빵스 1이잖아. 9가 돼버리면 바로 넘어가잖아. 그쵸? 연륜이 없으니까. A는 한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복습할 때 어디에 핵심 둬야 돼? 이 오른쪽 그래프를 정확히 잘 그려놓은 다음에 이 중간중간 잘 썰어서 잘 그려놓은 다음에 그죠? 아, 왼쪽에 저 내가 해석해야 될 저 함수가 함수의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그 범위에서 이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건 6 한 개여야 돼 라는 걸 잡아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히 이해내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알겠죠? 일단 추가 질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봅시다. 알겠죠? 오늘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연습을 해야 오늘 나머지 드리는 문제들을 또 건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에서 사실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빡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표정과 진행을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받은 프린트를 잠깐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받은 프린트 봐보세요. 자, LCM도 이 삼각함수를 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연습이 해볼 만한 그런 문제들만 한번 잘 이제 뽑아내 봤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일단은 또 이렇게 초반에는 일단 점검용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점검용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해온 다음에 풀고 다음 시간에 수능적 해석을 좀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점검용 문제 중에서도 체크를 좀 해볼 만한 문제가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그래프 쪽에서는 8번 문제 한번 풀어봐. 8번 문제 도전. 일단 삼각함수의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대칭성입니다. 대칭성과 주기성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잘 다룰 수 있냐를 묻는 문제가 이제 8번일 것 같아요. 자, 8번 한번 해봐. 얘는 비교 대칭성이 잘 보이는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이제 그래프 얘기로 가면 당연히 이제 주기랑 뭐 진폭이랑 뭐 그죠? 이동이랑 이런 걸 잡아내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은 가능한지 보는 게 가능하지 않으시고요. 뭐 코사인에서 나오면 헷갈리니까 코사인에서 얘기해주면 y 코사인에서는 0부터 뭐 파이까지만 2파이까지만 그려보면 코사인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한 주기 2파이 파이 0 여기서 사실 가장 1 마이너스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에 y는 k를 긋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k를 긋고 칩시다. 이게 이제 같은 라인들인 거죠. 얘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 가정을 하면
그죠? 이게 이제 1, 4분면에 가는 거니까. 그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는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숙제 문제에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사인을 그려보면 사인은 아마 요거 좀 그어야 잘 그려지니까 사인을 그려보면 짜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인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K 만나지 않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냥 만나고 갑시다. 이런 그림일 텐데, 그죠? 오케이? 그럼 봐. 내가 노란색 코사인이죠? 코사인에서 K 기준에서 알파를 잡았다면, 알겠죠? 물론 교점에 보면 안 됩니다. K를 좀 교점에서 좀 이상하구나. 잠깐만 좀 내릴게요. K를. 괜찮아? 잠시만요. 설명을 위해서 내리면 K 좀 내립시다. 가까이. Y는 마이너스 K. Y는 K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잡으면 지금 내가 잡은 알파가 여기가 알파인 거죠. 위로 잡아. 알겠습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노란색은 아까 했던 대로 2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것이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것이고 파이 플러스 알파일 것이고 이건 이해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코사인에서 잠깐만요. 잘못했네. 이거 엉켰네요. 잠시만요. 두 개 같이 그리니까 코사인에서 알파 적으면 좀 크기 관계가 헷갈리겠다 생각이 듭니다. 봐봐요. 이 빨간색이 사인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사인에서 알파를 잡았다. 얘가 작은 각이니까 보통 작은 각을 알파 많이 잡으니까 그렇죠? 요 각을 알파를 잡으면 사인과 만나는 요 지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파이가 있고 2파이가 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것이고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일 것이고 여기는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겠죠. 요것도 이해되겠죠? 그렇죠? 파이 기준하면은 알파 기준 사인을 기준하면은 여기가 알파 K가 만나는 요점은 파이에서 알파 뺀 거 마이너스 K가 만나는 요점은 파이에서 알파 더한 거 2파이에서 알파 뺀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내가 K와 마이너스 K를 기준해서 이제 알파로 라인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같은 줄의 여기 요점은 봐봐 코사인에서 만나는 K 만나는 그 점이죠. 알겠습니까? 요점을 만약에 내가 알파로 표현하고 싶으면 요점은 이제 우리가 원래 사용하지 않는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빼야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인에서 잡은 라인을 코사인에 적용을 하려면 요점의 x좌표는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 코사인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 옮긴 게 사인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기본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알파를 잡았으면 파이와 2파이에서 빼고 더해서 그 라인을 잡아낼 수 있는데 알겠죠? 사인에서 잡은 그 라인을 코사인에 적용하려면 여기는 그렇죠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뺀 값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것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겠죠. 요 말도 되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라인들의 관계를 얼마나 잘 써먹냐가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인과 상관없이 그 앞에 그 중점만 잘 잡아도 뭔가 그 값은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같은 경우는 주기가 바뀐 거죠. 주기가 얼마예요? 4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그림을 그리듯이 얘를 그리면 됩니다. 원래 그림을 그리면 코사인이 주기가 4인데요. 얘가 지금 범위가 0부터 10까지인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주기가 0부터 빵으로 뚫려있죠. 1입니다. 한 주기 4겠죠. 빵은 아니지. 두 주기 8겠죠. 반 주기 가고 끝나겠죠. 여기가 10입니다. 그죠? 여기는 6, 여기는 2, 여기는 0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 뭐라 했냐면 y는 k와 만나는 y는 k 0과 1 사이입니다. y는 k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 첫 번째부터 x1, x2, 3, 4, 5 다섯 개가 오네. 그렇죠? 이걸 딱 쓰자마자 사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뭐냐면 x2는 뭐겠어? 4가 기준이야. 4 빼기 x1인 거죠. 그죠? 얘는요?
4 더하기 x1인 거죠. x1이 처음 잡은 라인이니까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8 빼기 x1 얘는 8 더하기 x1이 되겠죠. 성공했습니까? 오케이. 저는 라인 잡기가 먼저 세팅이 되는 거 알겠죠? 여기 만약에 y는 마이너스 k를 그어버리면 또 마찬가지 2에서 빼고 더 6에서 빼고 더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때 요 x 여기로 치면은 0 파이 어딨어? 파이 2파이가 기준인 거죠. 그렇죠? 여기 중간에 있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는 사코가 바뀔 때 써먹긴 하지만 알겠죠? 일반적인 하나의 그림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칭의 라인을 잡을 때 여기 1이나 3은 써먹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쌤이 왜 제일 처음 그래프 그릴 때부터 거기는 쓰지 마라. 알겠죠? 0, 2, 4, 6, 8만 놓고 대칭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걸 따라 대입해도 답이 나오고 또 잘 푼 친구들은 쌤 얘와 얘 합이 이거니까 중점을 진행한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긴 하지만 중점보다 이런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접근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힌트 하나 뽑아놓자면 이 코사인 x1을 대입한 게 어차피 k라는 거니까 그죠?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파이 x1이 k가 되는 이 상황도 꽤나 쓰일 수 있다. 알겠죠? 이 문제에서 그걸 요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알겠죠? 저런 값들도 필요하다라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저거를 저 대칭성 라인만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뭐 답은 쉽게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거기 집어넣어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체크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쌤이 나올 때마다 연습시키는데요. 16번. 풀어봐봐. 16번 풀어봐봐. 이것도 쌤이 삼각함수 상태를 정리할 때마다 설명해 주거나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죠. 보세요. 이거 잘 됩니다. 대부분 뭐 3점짜리거나 쉬운 사전 쪽에 배치가 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이 새끼들. 근데 이게 이건 파이 아니야? 파이가 어떻게? 산수 똑바로. 아니 이거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게 너 어떻게 할 때마다 안 돼. 됐죠? 됐습니다. 그만 고통 받으시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야, 각이 다르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각이 맞춰지기 때문에 내는 문제다.
각이 맞춰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화가 나지만 네. 이 각이 맞춰지는 각들이야 각을 맞출 수 없는 각들이야. 1학년 각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사인 90도 마이너스 10도 변환치 하면 코사인 10도 이럴 수 있죠. 맞습니까? 사인 100도가 있어. 각을 맞출 수 있어 없어? 얘가 있죠. 90도 더하기 10도 코사인 10도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다 같은 거요. 정리하면 알겠습니까? 같은 각에 대해서도 기준이 뭔데? 각의 차각, 각의 합이 90도, 180도 혹은 2분의 파이 뭐 이런 거는 이제 각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 봐봐. 사실 이제 이 개념적 기본기가 단단한 친구들은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딱 보고 각이 다르고 푸는데 얘한테 얘를 빼면 2분의 파이네. 아, 변환하면 각이 맞춰지겠네 라는 게 보일 것이고. 알겠습니까? 자, 좀 더 로우한 버전으로 얘기해 드리면 알겠죠? 쌤은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보여서 뭔가 판단하면 되게 좋은데 헷갈릴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니, 이 상태로 변환치 않으면 헷갈린다고. 그렇게 하지 마. 야, 내가 좀 더 로우한 이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각이 다른 문제는 못 풀어. 그러면 각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냈겠지. 각이 똑같지 않으면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각이 똑같아지니까 낸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똑같아지는데요? 헷갈리니까 이걸 치워놔라고. 알았어? 그나마 수연인데 이걸 치워내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치워놔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면 야 각은 똑같이 맞춰질 거야. 아니 못 푼다니까 이런 문제. 알겠죠? 각부터 세팅해버려.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면 x자리에는 4분의 3파이 더하기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이랬습니까? 일단 문제를 바꿉시다. 헷갈리니까. 자, 치환한 거니까 ft라 쓰면 안 돼. y가 써야지. 알겠죠? ft는 다른 얘기야. y는 치환했어요. 코사인 제곱t가 있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집어넣어. 4분의 3파이 더하기 t에서 4분의 100 뺐어. 2분의 파이 더하기 t. 얘의 최대와 지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습니까? 수연 알겠니? 산수 똑바로 하시고 알겠습니까? 야, 4분의 3파이 더하기 t에서 4분의 파이 빼면 4분의 2파이 아니에요? 수연 문제인 거 아니에요? 표정이 왜 그래? 수연은? 얘기해봐. 뭐? 즉 x자리에 4분의 3파이 더하기 t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4분의 파이 빼면 4분의 2파이 아니냐고. 이거 어떻게 파이가 되냐고.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얘가 변환치 하면요. 이거 마이너스 사인 t죠. 그죠? 얘 사인 바꿔야지. 그죠? 이거 사인이니까 제곱을 바꿔야지. 그쵸?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 요거 변환치 하면 마이너스 사인 t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t. k입니다.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t 플러스 k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얘 또 치환해야 돼. 사인 t를 a로 치환. a는 마이너스를 여기서 해야 되죠. t의 범위는 모두 실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k 플러스 얘의 최대와 지수를 구해라. 이 범위에서 요것도 할 수 있죠? 그죠? 위로 볼로 마이너스를 잘라가지고 최대치수 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쌤이 아주 많이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러고 계신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알겠죠? 공부를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까? 언니 알겠니? 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유형 아니고요. 기본 유형입니다. 석수 이해되고 무슨 말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내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11번 풀어봐봐. 이건 알겠지? 11번 풀어봐. 11번. 기본 정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에 대한 또 디테일한 얘기도 우리가 뒤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니 이거 이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빨리 11번 풀어봐. 11번. 그 다음 이야기 11번 풀어봐. 각이 다른 건 치환해서 각을 맞춰라. 아니면 안 된다. 11번 도전. 이것도 선생님이
오늘 풀겠죠.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풀겠지. 그림 그리는데 너는 X축은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러냐? X축 좋아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X축이 필요 없는 문제들도 훨씬 많아요. 봅시다. 혹시나 간과해서 뭐 IF가 그럴 수 있지. 가보시죠. 네. 예죠? 특히 두 친구 잘 들으세요. 네. 알겠죠? 이게 비단 삼각함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푸는 이 문제의 풀이 패턴은요. 지수로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제 수투에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있는 방정식의 실근 대수 이 세 가지 파트에 다 적용되는 똑같은 풀입니다. 특히 두 친구 잘 들어. 똑같은 풀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풀어주는 이 패턴은요. 지수로함수 나올 수도 있고요. 삼각함수 나올 수도 있고요. 수투에서의 도함수 활용 그 뒷부분에 있는 방정식과 실근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 똑같은 풀이니까. 자, 얘를 그냥 풀 수가 없어. 치환해야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합니다. 치환한 범위 잡아야죠. 마이너스부터 1까지의 상태입니다. 그죠? 방정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 더하기는 a.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죠? 그럼 선생님 2차 방정식에서 실근 존재니까 판별식 아닙니까? 라는 건 이런 범위가 없을 때 얘기지. 알겠죠? 이 2차 방정식이 그냥 실근을 가지면 돼? 아 그럼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근데 얘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요 범위 안에서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쵸? 이거는 풀이 공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로 가야지. 네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존재하게 만들어야지. 알겠죠? 그럼 그림을 가려면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해야죠. 두 개를 찢어야죠. 맞습니까?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y는 a를 그리겠습니다. 단 이 범위만 그리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수투에서 푸는 도함수 활용 파트 아닙니까? 미분을 이용한, 뭐 여기서 미분을 이용하지 않지만 이차함수라서. 자, 왼쪽 그래프는요 위로 볼록입니다. 꼭지점의 t좌표가 4분의 1입니다. 그죠? 나 어디를 볼 거야? 마이너스를부터 멀리 있죠. 1까지 가까이 있죠. t가 홍나에 그려. 쌤, 그림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y, a를 그어서 만든 교점이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제일 높은 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t가 얼마일 때? 4분의 1 대입해서 여기다가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어디로? t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야죠. 마이너스는 선수 씌우니까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y는 a는 여기 사이 있으면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을 같고 별표보다 작거나 같다.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치환형의 어떤 함수 해석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이래서 요게 돼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죠? 요게 용 기본이야 이제. 기본 패턴의 문제로 봐야 된다. 알겠죠? 요런 류의 문제와 똑같은 패턴이 뭐 있는 줄 알아요? 여기는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부등식으로 출제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해볼게. 알겠죠? 자, 이번 문제가 이거야.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위한 숙제야 봐봐. 일단 다음 나중에 뭐라고 봐봐. 풀 이해했을 거 아니야, 그치? 나중에 복습해. 자,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풀이야. 결국 얘가 이걸 만족해야 돼. 얘도 봐봐. 원래 2차 함수는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쉽고. 원래 2차 함수 이렇게 나오면 얘를 넘겨가지고 판별식이 연구 작거나 나타내 풀잖아. 분도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범위가 없을 때 얘기지. 알겠죠? 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별식 따위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뭐 어떻게? 그려야지. 알겠죠? 그럼 부등식이 이거였다면 봐봐. 똑같이 그린 다음에 요 함수보다 y는 a가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를 똑같이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y는 a가 이번에 여기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저 부등식 답은요 a가 별표보다 크거나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치환을 진행할 때 범위를 잡는 습관은 뭐 잡혀 있을 것이니까 잡았어?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2차 뭐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2차 함수를 대응을 하셔야죠. 이해됐습니까? 그
왜냐면 여기가 특히나 수원에 있는 지수함수나 상수함수 이런 기본 유형들에서는요 치환이라는 소재가 맨날 사용되기 때문에 치환을 했기 때문에 너네 눈에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보이지만 범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공식적 진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문제들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쪽 포인트를 항상 건드릴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4점짜리로 파고들면 이런 식의 문제까지 내는 거야. 13번입니다. 이건 내가 풀면서 얘기할게요. 13번입니다. 어차피 지수로그 함수나 삼가함수에서 저런 수능적 해석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치환이야. 알겠죠? 치환을 했을 때의 환경 변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이걸 건드린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여기 있는 13번 문제는 선생님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x가 0과 2파이 사이 한 줄기를 바라 이 소리겠죠. 그랬을 때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x 더하기 a는 0의 세 실근을 다 잡아서 뭐 이런 거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얘가 실근이 3개이기 때문에 그때 얘네들을 파악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실근이 3개래요. 그쵸? 자, 접근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걸 접근하려면 코사인에서 t로 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분수 대비시니까 이 곱해버리자. 이렇게. 상관없잖아. 됐어요? 그럼 이제 코사인에서 t로 치환해야 돼. t 범위는 한 줄기 돌았으면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죠. 잠깐만. 양쪽에 능이 빠져있는 거 보니까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왜? 근을 다 정확히 지금 x1, x2, x 다 구하려면 확실하게 풀어야 되니까. 내가 쓴 이 범위가 맞는 범위야? 잘못된 범위야?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판단해봐. 지금 보니까 여기 능이 없어. 우리가 보통 만나는 건 여기 능이 없고 여기 능이 없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알겠죠? 이 문제는 둘 다 능을 뺐습니다. 그럼 여기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지? 또요? 정확합니다. 돈 좋아. 네, 이거 빠져야죠. 왜? 아마 도현이가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으나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0과 2파이에서 둘 다 빵꾸가 뚫려있다는 것은요. 코사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알겠죠? 마이너스 1은 나오겠지만 1은 나올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사인 같은 경우는 나와요. 사인은 여기 빵꾸 뚫리고 여기 빵꾸 뚫려도 나와. 알겠습니까? 그럼 저 범위에서 사인을 치환해서 얘는 마이너스 1까지 능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확도가 필요한 거예요. 4점짜리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런 환경인 건데 자, 범위가 특이하게 1에는 빠져 있습니다. 치환을 하면 2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a는 0, 2 마이너스 1과 여기에서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2차 방식인데? 지금 얘가 실근 3개 남았어. 어쨌든 그 실근 잡으려면 치환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 그릴 수 없잖아. 치환은 2차 함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치환했어. 그럼 얘가 실근이 몇 개라는 거지? 2차 방정식 실근이 빵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일 거 아니야. 3개 나올 일이 없는데. 그쵸? 아마도 얘는 일단 2개의 실근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 왜죠? 저기서는 실근이 3개라는데 일단 3개가 아닌 건 너도 이해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저 2개가 어떤 의미냐? 봐봐. 자, 여기 안에 치환 속에 숨어있는 그 구조를 다 이해를 해야지 푸는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코사인에서 t를 치환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근이 t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 나왔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x를 잡으러 가려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소리잖아. 이래서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x를 구하면 얘를 만드는 x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그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2분의 1 그으면 교수 2개일 거 아니야. 얘가 실은 2개고요.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t 값에 따라서 x 값을 구하면 한 개당 보통 2개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원래 실근 3개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2개가 나오는데
t값 한 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히 따져서 접근하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코사인 x와 t의 관계부터 밝혀야죠. 오케이? 자, 지금 문제에서 0과 2파이 사이에만 코사인 줬으니까 이런 특이한 범위도 나오긴 하는 건데 그걸 그려보면 잘 봐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랬을 거야. 이런 상태의 그림이었을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이거 코사인 x, y는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나? y자리 t가 있으니까 이걸 t축으로 봐도 되잖아. 그죠? 이거 x축. t는 코사인 x를 그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온 t 값이 만약에 2분의 1이야? 여기 2분의 1 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그린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t가 나오는 범위를 따졌을 때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면 그게 몇 개인 거야 실제로? 한 개인 거죠. 근데 t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사이에서 몇 개야? 두 개인 거죠. 말고 뭐 특이한 케이스는 없네요. 아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쌤 근이 마이너스 1 나와버리면 여기 x 값이 한 개인 거고요. 그죠? t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셨을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죠? 한 개당 x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딱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요 2차 요거 치환한 2차 방정식에서는 그렇죠. 원래 방정식 실근이 3개이려면 요 놈의 방정식은 실근이 2개여야 되는 거 이해되겠죠? 왜? t값 1개가 실제 실근 2개를 담당하고 그 다음 t값 1개가 실근 1개 담당해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게 실근 2개인데 그 중에 t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둘 중에 1개가 1개 담당하는 거잖아.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얘의 실근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이랬습니까? 그래야지 얘가 실근 마이너스 1은 1개의 실근 담당할 것이고 이제 나머지 실근도 있었겠지. 그 놈이 2개 담당했겠죠. 이래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a가 나오겠네. 마이너스를 집어넣겠습니다. 2 마이너스 1 더하기 2a가 0이 되는 거니까 2a가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이 됩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a가 일단은 마이너스 2이 됩니다. 확보. 오케이? 그러면 a 값은 구했어. 근데 얘가 크기 순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근이랑 세 번째 근을 찾아내래요. 그쵸? 그럼 이제 방정식을 풀러가야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집어넣어버리면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0인 거니까 인수분해 하면요 2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맞나? 그럼 t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쵸? 이랬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거 있네. 그쵸? 그러면 t가 2분의 1 그린 거네요. 그쵸? 얘가 말하는 x1과 x2를 잡아가려면요 코사인 x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 되는 걸 잡아야지. 그죠? 요건 특수각이네. 그죠?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3분의 파이 라인이죠. 3분의 파이랑 4사분의 3분의 5파이입니다. 그죠? 얘가 말하는 근은 봐봐. t가 마이너스 1 되는 건 여기가 파이잖아. 파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나머지 한번은 파이입니다. 세 개 이걸 다 구해버리는 거죠. 체크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치환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구한 t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진짜 실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t를 매개체로 한 실제 실근이 존재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환경을 다 따져볼 수 있냐를 건드려버리면 이제 배점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이 치환한 형태에서의 이 기본 유형에서 난이도를 높이면 이렇게 이제 그 치환 형태를 파고드는, 알겠죠? 그런 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또 진도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이제 또 주말에 껴있으니까 우리 수능 완성. 저번 시간에 그 뭐냐 번호로 보면은 잠깐만요. 4번이 함수니까 5번을 미분법을 풀었죠. 미분법에서 19번부터 우리 18번까지 풀었다. 끝번호까지 끝번호 내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푸시고 수능 완성. 알겠죠? 그리고 과정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우리 지소함수 그래프에서 있잖아. 그렇죠? 그거 도전.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어려워요. 알겠죠? 수1에서 다음 시간에 풀이만 해야 되겠다. 그죠? 그 지수로그 함수
함수 그래프에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좀 해놔주시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잠깐만요. 이건 안 되겠다. 요거 두 개만 화요일까지 해도 돼요. 오늘 요 선거함수는 화요일까지 안 되겠다. 예약은 그날 이거 감당 안 되네. 여기서 소리 좀 말고 얘 빡세. 알겠죠? 이해하시고 지금 원래 주려고 했던 파트는 어디냐면 삼각함수 프린트거든요. 시간 남은 친구는 미리 풀어도 됩니다. 이 삼각함수 프린트를 요거는 목요일까지 드릴게요. 삼각함수 활용이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공식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쵸? 그죠? 그 적용이 유연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공식은 알지 않습니까? 수업때 공식도 뭐 과목만 하죠? 알아요? 알겠습니다. 공식 보면서 이것만 도전만 해보세요. 어디냐면은 이 24번 오늘 준 프린트 요거 목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미리 드릴게요. 목요일까지 오늘 받은 삼각함수 프린트 수능적에서 전까지 그래서 삼각함수 프린트 24번까지 화요일은 삼각함수 오늘은 삼각함수 복습만 다 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네, 그리고 그래프 해석이 생각보다 빡셀 거야. 많이 빡세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도전만 딱 해보시고 알겠죠? 나머지는 수업 때 봅시다. 알겠죠? 아마 다음 화요일에는 요거 수업하느라 시간이 빠질 것 같아요. 삼각함수 못 건들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집중해버리고 그냥 복습까지 하려면 빡세. 알겠죠? 삼각함수는 일단은 수능에서 전까지만 알겠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를 기점을 잡아서 알겠죠? 주말에 시간 많이 남은 친구들 미리 좀 해놓으란 소리 알겠죠? 네, 오늘 일단 수업 진행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건드린 거 복습을 싹 하고 갑시다. 쉬었다 가시죠. 자, 이해됐어.